여기는 미국의 켄터키. 박울음 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 이름하여 월드 치킨 페스티벌. 닭고기 사랑이 대단한 곳이다. Keep thinking, just swallow, swallow, swallow. That's all you do. Ain't got time to chew. 직경 3m, 둘레 10m.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튀김솥에서 연신 닭고기를 튀겨낸다. 가슴살 한 조각이 무려 500g. 큼지막한 닭고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Chicken was good, delicious.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 치킨과 맥주의 열기로 여름밤이 뜨거운 것은 마찬가지.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손에 들고 있는 치킨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고기로 제공되는 닭 한 마리의 중량이 고작 800g. 외국에서 먹는 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8kg를 키우고 있고요. 또 미국도 2.5kg를 키웁니다. 근데 한국은 유독 1.5kg로 키우다 보니까 덜 자란 닭을 가지고 현재 유통이 되고 있었거든요. 적정하게 개울수를 채워야만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닭은 그 병아리 정도의 닭은 먹지 않았죠. 지금 20며칠짜리 이거는 병아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막의 땅 중동을 제외하면 이렇게 작고 어린 닭을 먹는 나라는 없다. 제대로 키운 큼지막한 닭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 빨딱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틀어 눕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은 자기 체중을 그냥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심장이 과부하 걸리는 거죠. 내부 환경이 열악해져 가면서 여러 질병이 그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밀식 사육을 하게 되면은 그걸 견뎌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찍 출하하는 거죠. 극한의 밀식 사육 속에서 하루 50g 초고속 성장하는 닭. 그러나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30일 만에 시장에 내던져지는 닭. 한국의 식탁이 위태롭다. 팝콘 치킨의 불편한 고백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닭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됐다. 초원이 붉은 깃털로 파도처럼 일렁인다. 기다렸던 아침. 밤새 웅크렸던 몸을 펼쳐 마음껏 햇살을 품는다. 석 달이나 자라난 몸.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다. 넘치는 힘. 칼이라도 뽑아들고 자웅을 겨룰 기세다. 낮에는 풀밭을 거닐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 그대로 닭은 생을 보낸다. Alors pour un bâtiment, pour un poulailler de 400 mètres carrés, donc on met 4400 volailles à l'intérieur, c'est-à-dire 11 volailles au mètre carré, et on leur offre un parcours de 4 mètres carrés par volaille. 프랑스 전역에 이런 농장이 자그마치 5,000군데. 1억 마리의 닭이 정원처럼 가꿔진 농장에서 자유롭게 성장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2배나 넓은 기사, 그리고 탁 트인 자연. 질병의 공포는 멀고 고기의 품질은 월등하다. La qualité se différencie par la structure de la viande, la consistance des os aussi. On voit vraiment qu'on a des cuisses par exemple beaucoup plus allongées, plus solides. Si vous l'avez dégusté, vous avez vu.
짧아도 석 달, 길면 넉 달까지 키우는 프랑스의 명품 닭. 3kg이 넘는 큼지막한 고기는 한 가족이 나누어 먹어도 좋다.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는 건강한 닭은 농부의 자랑거리다. On appelle ça cuire au feu de bois. Donc c'est une broche qui tourne pendant 1h30 à peu près. Et puis au bout d'une heure et demie, le poulet il est cuit. On le découpe en 4 morceaux. (500년) 전 프랑스의 왕 앙리 4세는 일요일마다 닭고기를 맛보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닭은 나라의 상징이 됐고 휴일이면 느긋하게 닭고기를 즐기는 것도 전통이 됐다. Pour la famille et on le mange souvent en famille le dimanche. Il est cuisiné le dimanche, rôti comme ça et souvent un label fermier, label rouge. 큰 닭의 양쪽 가슴살을 모아 굽는 가슴살 스테이크. 꼬꼬뱅이란 이름으로 유명한 와인에 졸인 닭다리. 송로버섯을 곁들인 향기로운 가슴살 요리. 부드러운 거위감과 함께 즐기는 닭다리 요리까지. 푸른 초원에서 자란 크고 건강한 닭고기를 이용한 식도락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On prend pas le temps de mâcher et les jambes deviennent très gros, ils sont fatigués. Je pense que la culture s'en va en mangeant comme ça. D'une part la culture et d'autre part on peut manger des choses qui n'ont aucune valeur. 정성스러운 요리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삶. 자연과 다투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는 인생. 가축에게도 인간에게도 지상에서의 행복을 누릴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1층부터) (6층까지) 사육장이 층층이 들어섰다. 거대한 케이지 안에 병아리가 무수히 채워졌다.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 미래의 실험실을 온 듯 모든 것이 기계로 움직인다. 이 최첨단 가축 공장은 15만 7천 마리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다. 42 days. And then our average weight of 2.6 kilos. And normally they go away about at that weight at 48 days. So you're 3 to 5 days faster.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한 달이 지나면 이 자리는 또 다른 병아리로 채워진다. 발밑에 벨트가 움직이면 닭은 건물 뒤편에 대기한 트럭에 실려 도계장으로 향한다. 지구촌의 닭고기 산업은 상상 그 이상이다. 한번 라인에 매달린 닭은 몸을 버둥거릴 기회조차 없다. 삽시간에 깃털은 벗겨지고 몸뚱이는 부위별로 포장된다. 고속열차처럼 움직이는 생산 라인. 이 공장에서만 하루 30만 마리가 고기로 포장된다. This plant is going 13,500 birds an hour, and it's one of the fastest and most modern in the Netherlands and even in Europe. 어떻게 이런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까? 마당에서 병아리를 까던 암탉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병아리가 되는 알을 무수히 낳는 특별한 닭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These are cock birds, and cock birds they stay in our farm for about 1 year. Then in this 1 year they lay about 160 hatched eggs.
이런 상업용 달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팔려나간다.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 안에서도 새 생명은 시작된다. These will go to Russia. Oh, for what? For chickens, little chickens. 전투기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멋진 고개를 선보인다. 유럽 최대의 축산 박람회인 스페이스. 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육 기술에 대한 농부들의 관심은 뜨겁다. 참가 업체마다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는 병아리를 선보인다. How fast grow? Could be 55 grams per day, could be over 60 grams per day. Depends on the region and the type of feed used and the climate. 평균 중량이 50g인 병아리가 매일 자신의 무게만큼 덩치가 불어난다는 것. 35 jours, donc ça c'est mâle et femelle mélangés. Hein. À 35 jours, ça fait du 2 kg 104. 체중이 2.7kg에 도달하는데 42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마스크를 쓴 작업자들이 두 손 가득 닭다리를 움켜쥔다. 던져지는 어린 새들. 탈출을 해봐도 갈 곳은 없다. 지게차는 쉴 새 없이 기사와 트럭을 오간다. 짐칸에는 순식간에 하얀 새들이 잔뜩 채워진다. 생기 넘치는 눈동자는 사라졌다. 울긋불긋하던 깃털은 본래의 색을 잃고 창백한 흰색으로 통일됐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팝콘 치킨, 영어로 브로일러, 우리말로 육개라고 부르는 이 새가 지구촌의 농촌과 식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And this is a trend around the world, is to try and grow birds more efficiently, and when you grow them more efficiently, you're trying to grow them more rapidly as well. Popcorn chicken, I'd never heard that before. 끝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사육장. 너비 20m, 길이 150m의 기사에 하얀 깃털이 빼곡하다. 이민 온 지 20년. 닭 농사에 뛰어든 어창선 씨는 이상스러운 녀석들을 잡아내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불구자도 있고 눈먼 뭐 많지 뭐 여러 가지. 다리가 세 개 달린 것도 있고, 또 새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새같이 비둘기같이 생긴 거 그런 거 다 잡아내요. 병아리 기업은 수십 종의 닭을 교배해 나날이 더 크게 성장하는 제품을 만든다. 브로일러가 탄생하기 전인 1950년대 보통 닭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Modern broiler chicken, this is a 6-week-old chicken, so you can see the tremendous impact that improved genetics has had upon the size, particularly of the breast meat of the modern chicken. 걷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먹도록 길들여진 삶. 한 달 만에 2kg이나 체중이 늘다 보니 문제가 크다. 불어나는 살을 지탱하지 못해 다리뼈가 부러져 버리거나 심장이 견뎌내지 못한다. 이게 현재 6주령입니다. 6, 7, 42, 오늘 41일 차. 그러니까 5주에서 6주 차이면 상당한 무게 차이가 나죠. 하루에 0.15파운드씩 증가하니까. 대량 사육되는 브로일러의 면역력이 자연 그대로일 수는 없다. 항생제는 불가피하다. 질병을 억제할 뿐 아니라 성장 촉진의 효과를 위해 사료에 섞어 먹인다. 그 닭이 성장하는데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거기에 뭐 병원균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장이 저하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없애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료를 적게 먹고도 성장이 클 수 있는 그런. 닭고기가 식빵보다 흔한 미국.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무려 45kg에 달한다. 팝콘 치킨의 등장으로 고기는 값싸고 푸짐하다. 하지만 고기 맛은 식빵만큼이나 푸석푸석해졌다. 갖은 양념을 한 튀김옷 없이는 닭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I don't think it's tasted all that good. Personally, I've done that myself, but no. 겉모습은 닭이지만 맛을 느낄 수 없는 고기. 옥수수 사료를 단백질로 바꾸는 도구에 불과한 백색 가금. 20년 전 한국이 팝콘 치킨을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다. 한국의 여름밤이 치킨과 맥주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흥겨운 음악 속에 먹고 또 먹고 치맥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한국. 치킨 사랑은 대단하다. 대학 다닐 때 치킨밖에 안 먹었어요. 4년 내내 치킨으로 버텼어요, 대학을. 별명이 뭐예요? 시승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이제 치킨을 먹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꼭 이제 치킨 2마리를 시켜서 맥주랑 같이 먹어요. 그런데 축제장 한가운데를 차지한 것은 2마리 치킨 체인점. 요즘 한국의 대세는 한 마리가 아니다. 닭이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 800g짜리 생닭 한 마리의 원가는 고작 2,000원.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 이 한 마리 튀기나 2마리 튀기나 튀기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약 12분. 그리고 이 배달 비용, 배달하는 인건비도 한 마리 가지고 달려가나 2마리 가지고 달려가나 그 배달 비용이 똑같습니다. 중복을 맞은 삼계탕집. 밀려든 손님으로 초만원이다. 건강을 위해 여름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약. 외국인들도 한국의 맛에 익숙한 표정이다. It's good for the body. It's very healthy. 몸에 좋다고요. 온갖 약재를 넣고 끓였다는 삼계탕. 하지만 25일 만에 나오는 500g짜리 주먹만한 고기. 비린내가 난다며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불편해한다. 닭을 요새 그냥 날짜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게 병아리지 닭이 아니야. 요새 닭은 병아리 삶아서 내놓은 것이지.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름 풍경은 달랐다. 4대 딸을 키운 큰 닭을 푹푹 고아 온 동네 주민이 나눠 먹는 것이 전통이다. 원래잖아, 그요? 시골 이 닭이 한 마리래 그지 2마리, 저 시내 닭은 2마리 해도 이거보다 뭐 양이 적다니까네. 영계라는 국적 불명의 말이 탄생하고 어린 닭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생긴 것은 닭고기 산업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 민족이 한 달도 안 된 덜 큰 병아리를 먹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연계의 원래 말은 연계라고 해서 연한닭이라고 합니다. 3월 정도의 병아리가 까고 그게 복날에 좀 이르렀을 때 보통 한 120일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돼야만 이제 닭으로서 가치가 있고 부드러운 닭이다 해서 연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부화기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50g짜리 작은 몸이 바람에 날리듯 벨트 위를 굴러다닌다. 새벽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부화장. 병아리들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암수 감별까지 마치면 상자에 차곡차곡 담긴다. 한국의 닭고기 산업은 1990년대 하림과 같은 기업이 병아리 공급을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저희 부화장은 91년도에 신축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 임단 능력으로는 주간에 69만 1200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가지고 월간으로 따지고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간 한 3천만 수 정도 병아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막사에 병아리들이 도착했다. 미국과 똑같은 어미가 낳은 병아리들. 5주 동안 촬영된 화면을 보면 팝콘 치킨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조작된 DNA, 잃어버린 본능. 병아리는 처음 놓였던 곳에서 반경 2m를 벗어나지 않고 먹이를 먹는 일을 반복한다. 위탁 농가에 들어온 지 32일이 되는 날, 병아리 주인이 보낸 트럭이 도착한다. 1.45kg 그 정도 사이즈죠. 지금 나간 게. 아, 저 통닭용이고요? 네, 통닭이나 이제 그런 쪽 일반적인 닭이 이제 그 정도 사이즈예요. 팝콘 치킨이 만들어낸 풍요. 20년 전 2억 마리에 불과하던 닭고기는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 연간 10억 마리를 헤아린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농장은 1년에 7번까지 병아리를 위탁받아 닭고기로 납품하기도 했다. 열흘도 쉬지 못하고 병아리를 또다시 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당히 좀 회전이 빨라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닭을 많이 넣고 하다 보면은 뭐랄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넣는 상황이. 닭의 머릿수가 곧바로 돈이 되는 현실. 좁은 기회사는 늘 병아리로 가득 채워졌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환경을 무시한 밀식 사육과 그로 인한 질병. 팝콘 치킨은 하늘이 준 선물이 결코 아니었다. 닭을 모조리 자루에 집어넣는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자루들. 자루를 비집고 나온 닭이 큰 눈망울을 껌뻑인다. 탈출도 잠시, 또다시 자루 속으로 밀려 들어가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닭과 오리를 잡아 화공약품 안에 집어넣는다. 뼈까지도 녹아 없어지는 무자비한 살처분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 공인 동물복지 1호 농장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정부가 획일화된 정책으로 그냥 정부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얘네들을 오늘 처분해야 됩니다. 2014년 1월 전북에서 발병한 조류 독감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렌더링 기계까지 동원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류 독감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어서 기존의 항생제로는 억제할 수 없다. 수시로 모습을 바꾸는 돌연변이도 많아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땅에 묻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다. 오리나 닭만 살처분해놓고 그 분비하는 바이러스 덩어리지 않습니까? 감염된 닭이나 오리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밀집 사육을 한다는 건 풀숲에다가 마른 풀숲에 성냥불을 던지는 거하고 같거든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조류 독감이 발생해 1억 마리 이상을 땅에 묻었다. 침출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다시 가축이 먹는 물로 되돌아와 질병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그 농가에게 뭐 이렇게 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기업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처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로부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닭의 주인인 기업은 농촌에 무한정 병아리를 공급했다. 하지만 환경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질병이 엄습했다. 환경이 무너진 곳에서 가축뿐 아니라 사람도 살기 어렵다. 어느 100만 원만 1,500만 원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60대 누이가 장가도 가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동생을 애도한다. 조류 독감으로 닭이 팔리지 않고
사료비 부담은 나날이 커지자 스스로 저세상을 찾았다. 이웃에서 터진 질병 때문에 이동 제한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때 AI 터진 그때부터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20일, 한 보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닭을 아예 출하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게 되고 사료는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의 농장은 질병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만큼 열악하기 그지없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양계장. 보온 덮개가 덮인 비닐하우스에서 닭은 서로의 몸을 부비며 겨울을 난다. 한국 농장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계산은 애시당초 없던 거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간혹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키웠던 방식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는 있어요. 닭똥과 먼지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닭과 오리는 코를 박고 자란다. 적정한 환기, 바닥에 깔짚은 영어로 된 교본상에만 존재했다. 새벽녘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위험치 4배까지 치솟을 정도. 닭의 호흡기는 금세 망가졌다. 닭의 호흡기를 통과해 가면서 닭의 점막을 전부 상하게 합니다. 점막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병원성 미생물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한 5, 6주령이 지나면은 폐사가 급속히 일어나거든요. 항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의 농촌은 지난 20년 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생제를 선진국의 10배 이상 사용했다. 이제 규제 없이 이제 먹이고 있죠, 일반 농가에서는. 엔노트릴 같은 경우는 그 잔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그것을 축적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진짜 그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생제를 아무리 먹여도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호흡기 질병과 피부병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기 전에 닭을 팔아야 했다. 닭을 잡는 시기는 점점 당겨졌다. 1.5kg에서 그만큼 사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는 시기에 질병이 오는 시기에 벌써 이제 도개장으로 가거든요. 이게요. 한국 닭의 표준 중량은 이렇게 1.5kg으로 굳어졌다. 불행한 한국의 작은 닭. 하지만 연계가 맛있다는 말과 함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전국의 치킨 가맹점 수는 무려 3만여 개. 매일 200만 마리의 치킨이 팔려나간다.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12kg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 닭고기 기업의 진화는 그런데 더더욱 놀랍다. 체인 본사를 대신해 가맹점에 직접 재료를 배달할 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것을 계열화했다. 하림의 최대 고객이 현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림에서도 호식이 2마리 치킨과 공동 마케팅을 협약을 하고 또 단가 면에서도 아주 저렴하게 협력해서 치킨 중심의 유통구조. 닭이 작으면 작을수록 닭고기 업계 이익은 커졌다. 농장에서 중량으로 사온 뒤 마리로 파는 시스템. 통닭으로 유통되는 닭고기가 전체의 60%를 넘어선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적어질수록 최종으로 사와서 마리로 팔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이윤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닭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열사인 부화장을 통해 병아리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농가의 침묵과 기업의 타산이 합쳐져
병아리에 불과한 어린 닭이 식탁에 오르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ブロイラーに関しては韓国がガラパゴスだね。そういう国は他にないと思うんだよ。ほんで 1.5 キロでやってるという国はほとんどないと思うけどね。 젖 먹던 힘을 다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수레를 돌린다. 칼을 짚고 일어선 사무라이들의 후리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재현되는 이곳은 일본의 나고야다. 축제의 밤은 요리사의 칼끝에서 또다시 시작된다. 닭의 살점뿐 아니라 내장까지도 날렵하게 저며낸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날고기 요리가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味が濃くてプリプリしてて結構卵が美味しい。卵も美味しいし美味しいです。やっぱりなんか今日朝締めた鶏だって聞いてたんで。 닭 한 마리를 갓 잡은 생선처럼 요리해내는 일본.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런 건강한 요리가 탄생한 비결은 무엇일까? 주방장이 아침 일찍 30km를 달려 근교의 농장을 찾는다. 당일 잡은 건강하고 신선한 닭고기를 파는 곳이라 하루도 걸을 수 없다. 毎日来て新しい今日の鶏を買ってじゃないとお刺身に出せないので必ず毎日来ますね. 일본은 다품종 소량 판매가 원칙. 질병이 돌지 않도록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120일 이상 튼튼하게 키운다. 산지에서 즉석으로 닭을 잡아 음식점에 공급하는 업체가 1000군데가 넘는다. 산닭을 잡아 파는 것이 범죄로 취급되는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은 대형 도개장 외에는 닭고기 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 저희가 이게 이 도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벌금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벌금을 내가면서도 감수하고 그래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산닭시장은 서서히 고사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로 가져가는데요. 확실히 산다하고 죽은다하고 끓여서 먹어보면 틀려요, 맛이. 그리고 서울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마트에 나오는 닭고기는 언제 잡은 줄 날짜가 유통기한 며칠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며칠 날 잡았다고는 안 나오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부패가 시작되는 닭고기의 특성을 아는 주부들만 굳이 발품을 파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양계의 역사는 120년. 근대화되던 시절 칼을 노아했던 무사들이 사료통을 짊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긴 역사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토착닭이 농촌도 살고 음식 문화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쳤다. 1970年代に入りまして昔の美味しい鶏のお肉を食べたいという要望が市民の方から出てきまして、愛知県と名古屋市が、協力して名古屋コーチンの復活に取り組みました. 닭이 풀밭을 논인다. 자연의 풀은 아니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인조 잔디를 깔아 닭이 본성대로 살도록 배려했다.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지만 자연을 누릴 권리를 인정했다. 계부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서 일주일에 2번씩 처리한다. 구식 케이지 기회사를 철거하고 난 뒤 농장주 역시 자유를 얻었다. I have all ways to defend myself
that I was a chicken farmer. And now they say, oh, it's great, it's good. And that's for me more fun in working here. 지난 2003년 네덜란드는 조류 독감으로 대홍역을 치렀다. 유럽 전역으로 번져 무려 3억 마리를 매몰한 것. 정부와 농촌은 머리를 맞대고 근원적인 처방을 고민했다. 닭에게 2배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항생제 없이도 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동물복지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 At this time we have farmers in the Netherlands who get a bacteria, MRSA bacteria. They go to a hospital but they cannot be treated well because there are no antibiotics left to treat them.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의 변화도 이어졌다. 주는 대로 먹는데 익숙하던 소비자가 더 이상 아니었다. Market need to get a better situation than before. The market need goes on animal welfare, on animal health, on food safety. 동물복지는 가축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 책임을 네덜란드는 뒤늦게 깨닫고 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미국. 미국도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밀식사육의 폐해를 줄여가고 있다. 철새들의 길목인 미국 델러웨어. 한국 하림의 자회사인 앨런 하림이 병아리 사육을 위탁한 농장이다. 같은 하림이지만 한국과 달리 농가 관리와 질병 관리는 철저했다. 근데 기관지 후두염이라는 질병이 예를 들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산다던가 우리가 방역을 한다던가 하는 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방역팀이 와서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방역을 하죠. 회사가 자기 재산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방역이나 질병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계열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 정부가 나선 살처분과 피해 보상은 없다. 질병이 발생하면 농가가 그리고 온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한국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미국 하림에서 만난 한국인 중역은 작고 어린 닭을 빨리빨리 처분하고 마는 한국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팔수매에 따면 묵은 닭을 샤크리 걸어라. 이게 키예요. 예.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팔려요. 한국이 작은 닭에 머무는 사이 외국 닭고기가 한국 시장의 25%를 차지한 상황. 질병을 통제해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림에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어딨냐 그러면 헤비어 묵은 닭을 걸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게 하림이 사료값도 낮추고 병아리 값도 낮추고 그 다음에 라인에 쭉 서 있는 사람들 비용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5번의 살처분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한 돈은 무려 1조 원. 그러나 우리 식탁에 올랐던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병약한 고기였다. 국경 밖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낯선 나라와 사뭇 닮아있다. FDA 국회비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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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개 고하겠습니다! 두 개! 전국의 축산인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수입 축산물을 불태우고 단식도 벌이면서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다. 대형 식자재 업체를 방문해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할 것도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닭이 너무 작고 2배 가까이 비싼 것이 현실. 한국의 식자재 시장은 미국과 브라질이 생산한 대형 닭다리살이 장악했다. So for Korea to be competitive on the global market, they have to be able to export a product that is cost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 And can Korean poultry producers do that? I don't know. 대책 없는 아우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나라에서 생산한 닭고기 생산량 2010년 한국 정부는 전북 김제의 한 농가에서 대형 육계 생산 현장 보고회를 열었다. 작은 닭으로는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신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것. 청결한 환경 속에서 45일만 키워도 2kg 이상 되는 큰 닭을 생산할 수 있다. 치킨으로 튀겨내면 보통의 2배는 된다. 닭 한 마리를 2접시로 나눠도 될 만큼 푸짐하다. 양이 많아요. 우리가 유난히 많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보통 4인 가족이 네, 넉넉하게 나와요. 고기도 살이 되게 부드러워서 저희 맛있게 자주 와요. 여기. 육계를 키워야 한다면 개사 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개분 관리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 기업과 농가는 응답이 없다. 현장 보고회를 열었던 농가만 고집스럽게 큰 닭을 키운다. 현재 국내 농장의 90% 이상은 하림과 동우 같은 대기업의 수중에 넘어갔다. 시장의 균형추가 사라진 지금 닭고기 업계는 소비자의 요구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냉동 삼계탕을 실은 트럭이 출정식을 벌인다. 미국으로의 첫 수출. 10년 동안 노력한 개가라고 한다. 물량은 연간 3억 원어치. AI로 닭고기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담비 같은 소식이라고 한다. 품질과 위생 안전 관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오늘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입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하던 축산 수출국을 선포하는 자리.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담담했다. 생닭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대규모 살처분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였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삼계탕뿐만 아니라 정말 생닭도 이렇게 애국에 수출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선 국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축산 계열화 사업. 진정 국민 건강에 기여했는지, 축산 대기업만을 양성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길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국내 2위인 동우 참풀에는 캄보디아에 생닭을 수출했다는 쾌거를 알렸다. 하지만 수출된 닭고기는 국내에서는 판로가 없는 산란 노개. 조류 독감으로 소비가 부진해 냉동 창고에 잔뜩 쌓아둔 폐계를 헐값에 넘겼다는 이야기였다. 국내 기업끼리 어떻게 보면 과다 경쟁이 때로는 일고 과다 또 생산 이런 부분이 생겼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부 저희가 선진화된 그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이 적게 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3천만 마리 이상을 매몰한 한국이 또다시 과잉 생산을 우려하고 있다. 공급량이 어느새 수요량의 120%를 넘어서 자발적인 폐기 처분까지 고민한다. 농촌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지만 기업은 여전히 물량 공세. 치킨 게임의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증축을 좀 안 해야 되고 신설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투자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잉 생산에 의해서 치킨 게임, 실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없는데 남은 시장을 뺐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그 과잉 생산된 닭은 결국은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 수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닭은 무엇인가? 태고의 본능대로 날렵함을 자랑하는 존재. 불굴의 의지를 뽐내는 용맹한 전사였다. 농부에게는 아침을 알리는 친구와 같은 존재. 푸른 초원을 붉게 수놓았던 자유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닭은 우리가 아닌 감옥에 갇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3배나 빨리 성장하는 괴물이 됐다.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맞았지만 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농촌 그리고 소비자.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 닭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작은 눈망울에 한국의 끊임없는 탐욕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